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성범죄와 관련된,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매매에 관해서 얘기했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성매매와 관련된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복습 차원에서 성매매가 알선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 도대체 성매매가 뭔지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매매가 뭔지 저희 PD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매매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 수수를 하여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한 경우가 아닌가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 그래서 이제 금전 혹은 금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품은 재산상 이익이라 쓰는데 금전 혹은 그 밖의 재산 이익을 수수 혹은 수수하게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등의 각종 이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된 사람을 이제 가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성매매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를 알선, 공유 또는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다 묶어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매매, 알선을 했는 경우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9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 알선을 행위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혹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2항이 이제 문제거든요. 2항은 소위 이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행위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1항과 2항의 큰 차이는 바로 영업이라는 점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 점에 관해서 이제 대법원의 판례에 관해서 제가 저 얘기를 다시 또 드릴 건데, 1항과 2항으로 가냐의 차이는 징역형에서 엄청 많은 차이가 있죠. 일단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 혹은 7년 이하 7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영업을 했다와 안 했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형량이 갈라지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관해서 먼저 대법원 판례들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성매매 알선이 뭔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매매를 알선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서서 이제 이를 중개하거나 혹은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해서 성매매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한 정도에 이르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서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은 내가 성매매 하는 집을 갔어. 성매매를 해준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거기 주인이 뭐 이제 성을 이제 파는 사람을 연결해 줬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안 했어. 성관계를 결국에 안 했어. 돈을 줬지만 성관계를 결국에 안 했어. 이럴 경우에 성매매 알선자를 처벌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일단은 성매매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왜? 성교행위를 안 했으니까. 왜냐면은 성매매는 성교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매매자를 매수자들은 일단은 돈을 줬지만 성행위를 안 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겠죠. 그러면 성매매 알선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아까 방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양 두 사자를 연결시켜 준 것만으로도 알선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성매매 알선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 자는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 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업인데 영업으로. 소위 이제 대법원이 항상 업이나 영업으로라는 표현과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얘기해요. 똑같은 행위에 관해서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해서 돈을 취득하는 거, 사업 활동을 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거,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이 경우에는 소위 영업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맞죠? 쉽게 해서 이제 내가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서류를 쓴다. 고 했을 때 계속적인 서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내가 직접 돈을 버는 경우에는 식당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 혹은 식당 요리를 한다 했을 경우에 계속 내가 오너로서 주인장으로서 요식업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손님이 오면은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죠.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보고 네, 저 메뉴 주세요 하면 나는 그걸 계속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맞겠죠? 그런 경우에 업을 한다고 본다는 거죠. 성매매 역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나 똑같은 대법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성매매와 관련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영리를 추구하고 성매매를 계속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한다는 거죠. 술집 혹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룸 혹은 이종룸, 일종룸이라 부르는 이제 유흥업종들에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술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술을 팔면서 소위 이제 도우미들을 같이 함께 하죠. 이때 이제 도우미들에게 이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 과연 하면 이 술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 음식을 팔고 술을 파는 게 주 목적인데 다만 손님들이 도우미를 원하니까 도우미를 붙여주고 도우미들에게 또 성을 매매를 해줄 것을 또 요청하니까 그거를 또 이제 붙여주고 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실상 주목적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거기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일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린 거죠. 네가 성매매 알선을 주목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가 그와 부수된 사업으로서 하면은 성매매 알선을 계속해서 네가 꾸준히 했다면은 넌 그래도 처벌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는 거죠. 이런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시거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건을 처리하면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많이 오세요. 주로 이제 오피죠. 오피라고 부르는 것을 하다가 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결국 하면 이 경우에 처벌수이 어떻게 되느냐? 오피 이전에 경험이 없고 오피 시설이 얼마만큼 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에 따라서 이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성매매를 단순히 알선한 경우, 업이 아니라 단순히 알선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 형량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업을 한 경우, 주로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건 주로 업을 하다가 많이 단속을 당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번씩 수사기관에서 혹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매매와 관련해 가지고 집중 단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피스텔을 돌리시다가 이제 많이들 사건화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실형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요. 당연히 초범인데도. 네, 왜냐하면 그동안 수익해왔던 것들이 많고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장부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범죄 사실이나 그 횟수나 그런 범위들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영업을 목적으로 이제 성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벌금이다 보니까 형량 자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형 선고도 많이 되는 경우를 받고, 혹은 이제 운 좋게 또 벌금 선고되는 경우, 그런 분들은 보통 같이 영업으로 했지만 종업인 경우, 종업원이나 혹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벌금형이 또 선고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영업으로 뭐 성매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 하는 점에 관해서 꼭 명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상희에게 상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